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지금 8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한창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드디어 시장에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혼자 독주를 보였던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 반등을 보여줬고요. 드디어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드디어 1위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무려 5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우리 이무학 감독님, 김선윤 감독님이 2차 전지를 우회하는 전략을 펼치시더니 이렇게 바로 상위권의 이름을 랭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순위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저희 문종욱 감독님께서는 2위 자리를 그래도 굳건히 지켜주고 있죠. 18%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14%대, 김선윤 감독님께서 9%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분석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금종욱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 네. 1위 한 날 바로 또 이렇게 출연을 하셨네요. 노렸을까요? 혹시? 그거는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1위 하신 날 또 출연을 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감독님들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리그를 임하는 각오 한마디. 네, 이런 수익률 대회를 좀 처음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좀 뭐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좀 초심 잃지 않고 지금 운이 좋아서 좀 순위가 높은 편인데 좀 2주차, 3주차까지 계속 좋은 수익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사실 경기 초반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예, 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2차 전지 있죠. 에코프로 형제하고 포스코 형제 이 부분에 독주주가 좀 있었고 이거에 대한 뭐 추격 매수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약간 매도하면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피치를 올린 기간에 종목이 거의 쓰나미 상태의 급락을 보였었고 또 고점을 치고 나서 빠지면서 또 2차 전지의 주변주 여파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제 반전을 좀 해주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에 가장 바닥에 있는 어떤 게임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터닝을 좀 해주는 어떤 약간 혼란한 흐름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 차트로 보면은 장기 완벽하게 쌍바닥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떤 FOMC 회의 결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회의 결과 마지막 금리 인상의 어떤 정점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뒀지만은 현재 시장의 또 분위기는 포커페이스다. 믿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은 뭐 서서히 좀 잡혀지겠지만은 그걸 이제 경계하는 멘트고 실제 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경기 부분들은 실제로 고용과 그다음에 실업률이 완벽하게 이제 완벽하게 좋아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은 경기를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지금은 경기 둔화가 아닌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원인이 잘못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류 착시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정상적게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부분인데 너무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연착륙했다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터닝하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재 대통령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까지 경기를 끌고 가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가 터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내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을 치고 오늘부터 올라오는 금리가 최종 정점이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혼란한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8월은 좋은 흐름들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러면 김종욱 감독님께서는 네. 자 1위가 느끼는 오늘장 어땠을까요? 네, 어제랑 이제 정반대 분위기죠. 네. 지수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했었을 때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셨을 거고 2차 전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좀 천당과 지옥을 좀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전 절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아이한테 갑자기 어른의 음식을 막 먹였던 거예요. 그동안 이 2차 전지 쪽이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얘를 빨리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막 밥을 막 먹여놨더니 갑자기 탈이 난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제자리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2023년, 4년, 5년 천천히 원래 가야 될 이 스텝을 지금 몇 달 만에 그냥 한꺼번에 다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팔아야 돼요라고 하실 분들은 2년, 3년 보유할 거 아니면 그냥 파시는 게 낫고 나는 2년, 3년 묵혀놔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그냥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런 거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린 거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간다.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억지로 끌어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잊어버리시고 좀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이 자금들을 받아줄 만한 업종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좀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 이쪽으로 좀 빠져들었고 그나마 좀 그동안 못 올랐었던 업종들 리오프닝 관련주 쪽이라든지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로 좀 많이 분산이 됐는데 제가 좀 생각했던 불안한 심리가 뭐였었냐면은 어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만약에 시장 전체가 다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았고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일단은 좀 시장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인데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팁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속 공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 물량이 아닌 신규로 지금 150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0만 원대에 들어왔었던 신규 공매도 물량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까지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24년 이렇게 길게 보셔야지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마음 좀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의 매매 꿀팁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두 분의 감독님의 이야기를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코칭이 장중에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기에서 안타 날린 선수들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1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바이오 선수입니다. 주전 선수로 활동하다가 한동안 정말 벤치에 오랫동안 쉬고 있었다가 오늘 드디어 1루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도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먼저 이 선수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올봉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쌍바닥입니다. 1월 초에 바닥 오르지도 못했고 다시 한번 추락이 되면서 쌍바닥에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용 헬스케어. 그러니까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 위주로 철저히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순수한 연구, 항암 기업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죠. 근데 고금리 상태에서는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최대의 정점이 됐다 하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금리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7월에 10,000명에서 40,000명 정도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맞았는데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가을에 다시 한번 유행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 전처럼 어마어마하게 유행은 아니더라도 계절성 유행 정도는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가장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입니다만은 m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mRNA 백신의 원리는 알다시피 세포 속에 침투를 해서 세포가 단백질을 현재 표피에 현재 만들어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바이러스의 그 현재 부분들을 스파이크 단백질을 세포 위에 만들어내서 일반 면역 세포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세포가 자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인간화된 mRNA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그 바이러스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은 어떤 면역 어떤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의 면역 교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투해 왔을 때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지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행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있고 바이오가 워낙 저평가됐던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항암제 쪽은 워낙 낙폭이 됐던 종목군들이 10분의 1 토막이 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전은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감독님도 같은 의견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탑픽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신풍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거래대금은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들 대부분 전 국민 절반 정도는 걸려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걸려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사망률도 높지 않고요. 또 대부분 다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이라든지 EDC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을 보면은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좀 받지 못했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관심 섹터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과 지금 신공장 계속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수주권에 대한 이제 실적의 모멘텀이 좀 된다면은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하러 천천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 대금 터진 거는 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이제 3사 합병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진행 중에 있고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코스피로 넘어올 수 있을지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또 바이오주들의 흥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라는 게 지금까지 되게 소외를 받았었던 업종이었는데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약 바이오라는 게 실적보다는 일단 뭐 기대감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신약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인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라든지 말씀드린 지금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HB 쪽도 최근에 좀 몇 번 상승이 좀 나왔어요.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한 무상증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액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점에서 이제 좀 끌어올릴 만한 좀 모멘텀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만한 아직 업종은 못 찾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좀 소외돼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바닥 정도 이제 확인했으니까 슬슬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리오프닝 선수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벤치에서 정말 오래 쉬었던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하기도 했고 이제는 이 추세를 좀 이어가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거든요. 이번에는 금종욱 감독님이 먼저 좀 선수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좀 재밌네요.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주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아모레퍼시픽 뭐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테마 아닙니까? 원래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또 화장품주가 올라가면 원래 또 코로나주가 떨어지는 이런 반대되는 상황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는 둘 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갈 게 없으니까 자금으로 그냥 끌어올린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올라오는 시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저점에서 이제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업종들 위주로 자금이 좀 분산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매출적인 면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G 중국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받쳐주면서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직 뭐 중국 사람들 뭐 예전에는 명동에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쓸어 담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뭐 그런 용기까지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갔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오히려 좀 유럽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오히려 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중국 쪽의 매출보다는 일본 쪽 매출이라든지 차라리 중동 쪽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K-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매출 성장에 따른 부분의 반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2분기 지나서 3분기 내년까지도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한다면은 화장품주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이런 제품들 판매되는 걸 봤었을 때도 그렇게 예전만큼 판매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만 보시고 일단 추가적인 거래 대금 증가했을 때 그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신기하게 이 제약바이오와 리오프닝 모처럼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이 리오프닝 선수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금종욱 전문가님 말대로 네.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초기 때도 코로나 관련주하고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같이 갔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유동성의 힘이기 때문에 시속 게임을 보이면서 같이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오늘 올라졌던 부분들은 현재 강경파에 해당이 되는 친광 외교부장을 해임을 하고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친한파인 왕이 외교부장을 임명을 좀 했던 그런 여파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여름방학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된
또는 여름 휴가 이슈 이쪽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이런 말 때문에 지금 많이 회자가 됐는데 결국은 중국에 베팅하는 부분들이라는 어떤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어떤 위상이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협력 교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크게 타치가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게임 판호가 더 7월 달에 더 오히려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가장 긴 3루타 날린 선수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선수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홈런이죠. 대장주부터 소부장단까지 골고루 상승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9%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 반도체 선수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이제 반도체 이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오늘 상무부 장관이 현재 기업의 이익을 해치더라도 중국을 더 제재를 하겠다. 미리서 좀 제스처를 취했고요. 또 예고된 대로 8월 초에 현재 엔비디아의 GPU를 저가 사양, 현재 A800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조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그 통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수혜주로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일반적인 반도체 재료보다도 더 앞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가 일단은 고평가 영역이 될 때까지는 나름대로는 시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첨단 공정 관련된 부분들, EUV 공정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세 회로 공정에 대해서 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8월 초에 어떤 조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7말 8초는 반도체 장비주의 시세가 펼쳐질 확률이 많다. 그리고 중국에서 조치가 그러면 우리도 히토류 규제를 하겠다. 다시 한번 규제 어떤 반박 나오겠죠.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감독님은 반도체 선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 뭐 2차 전지 빠져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 거 맞고요. 어떤 2분기 실적까지 나왔을 때 이제 뭐 최악은 지났다. 이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죠. 매출 자체가. 그래서 적자에서 이제 3분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HBM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따른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가 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2차 전지가 워낙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10% 20% 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 9%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데 저는 일단은 뭐 8월 달에는 FOMC가 없고 이제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이 반도체 업종 뭐 계속 보셔야 될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한 선수는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 리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글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총 8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1위 감독님이시죠. 우리 금종욱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감독님을 1위 자리에 오르게 해준 종목이 있죠. 이오테크닉스 오늘 바로 출전과 동시에 홈 진입을 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요. 2차 목표가 없이 익절 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선용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시죠.
2차 전지를 제외한 섹터에서 종목들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조정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도 안정적인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8%대 수익률 보여지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두 종목이 이미 목표가 터치하고 홈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그래도 1% 수익권 안겨주면서 누적 수익률 18% 넘게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대주전자재료 강보권이지만 플러스권에서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성경일 감독님 TK케미칼이 3%대 수익률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무학 감독님 2차 전지 시장 흘려보내겠다 볼 고르셨는데 오늘 이무학 감독님 제대로 안타 쳤습니다. 기가비스 9%, 스튜디오 드래곤 5% 넘는 수익 보면서 상위권에 이른 랭크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현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시죠. SKC 전일 견제 선수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고려아연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플러스권에서 경기 마감됐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세워가시는지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여쭤볼 텐데 어제 뭐 견제 대상으로도 꼽히셨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자, 이 종목들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자, SKC 같은 경우에 잠깐 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서도 뭐 상승 삿바형 형태의 아주 이제 안정적인 형태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여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다른 어떤 그 양극재 위주의 어떤 부분에서 또 순환매가 계속 이제 알루미늄바, 그다음에 구리바, 그다음에 현재 전해질 이런 쪽으로 분리막 이쪽에 또 순환매가 형성을 보고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려도 갈 걸로 생각인데 현실은 좀 약간 다르게 좀 현재 마이너스가 됐지만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STX입니다. 제가 첫날 반도체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른 전문가님이 전부 다 2차 전지를 들고 나와요. 안 되겠다. 포스코 막 급등하고 그래서 제2의 리틀 포스코를 한번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조정을 염두에 두긴 뒀습니다만은 그래서 SDX를 좀 했습니다. SDX도 포트폴리오 부분들이 완벽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엿파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잠잠해지는 이번 주가 지나면은 또 현재 어떤 투매 여파가 많이 가시는 어떤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크게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격이 높지 않는 부분에서 고심하고 골랐던 부분들이 전부 다 SKC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익률 게임에서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주 초에 강했다가 주말에 거의 급락해서 수익을 하나도 못 챙기고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초에 이런 것들 조심해서 주말에 급락 안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 했죠. 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순환매가 돌 것이다 했는데 순환매가 아니라 돌발 악재 때문에 도매금으로 다 넘어갔던 아쉬운 상황이 나름대로 조심한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잠잠해지면은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는 어떤 2차 전지 에코프로나 현재 포스코는 사실상 좀 쉬어야 됩니다. 21센까지 쉬고 가격 조정 기간전이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부분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도매금으로 같이 무너진 종목은 또 장이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선별적으로는 순환매가 돌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밀렸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수익률 대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노련한 전략을 좀 펼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코칭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강세 시장에서 이 반도체라는 변화구를 던졌는데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줬잖아요. 1위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리뷰 한번 해주셔야죠. 일단 뭐 첫 번째 날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신 소재부터 좀 볼게요. 나노신 소재도 일단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제 양극재들이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뭐 많이 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극재 쪽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음극재가 이 배터리에서는 이제 충전 속도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양극재 계속 사람들이 이제 뭐 오고나 가고 했는데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곽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충전 속도도 느리고 용량 자체가 좀 작고 또 한 번 충전해서 또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한 번 충전에 오래 갈 수 있고 또 빨리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2차 전지 쪽 봤었을 때 양극재 쪽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음극재 쪽도 좀 다시 이제 그 충전 속도를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자 해서 나노신 소재를 좀 잡았었고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바닥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타이밍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 줄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래량 터졌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을 때 이게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눌림목 자리를 주로 공략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또 바로 또 갭상승으로 떠가지고 좀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원래 갭상승을 노린 게 아니고 저희 원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금요일날 이제 종가 부분에 드렸기 때문에 아침부터 바로 수익을 좀 크게 챙겨 드렸던 반면에 이 수익률 리그에서는 아침에 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시간 외로 뜬 게 아니고 시간 외도 거의 보합해서 마감했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떠서 이거 갭상승 떠서 이게 음봉으로 마감하면은 이거 아침부터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급등 마감했고 다다음 날까지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는 패턴이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익절가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는 이렇게 무조건 목표가를 딱 잡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익절가를 잡아서 이런 자리가 이탈되면은 이제 정리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렸고 또 방송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한번 터치한 이후에 이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를 한 21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20만 원 자리를 이제 강하게 뚫어서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잡아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21만 3천 원을 찍고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좋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하실 텐데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2차 전지는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 갑자기 수급이 막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한 번에 올랐었던 게 좀 잠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 2차 전지 쪽을 접근하셔야지만 지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한두 달 안에 내가 좀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되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보시면 안 되고 일단 뭐 혹시나 또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일단은 반등 시 기술적 반등 시에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상신 EDP 한번 좀 짧게 볼게요. 상신 EDP인데 이 종목도 좀 아쉬워요. 이 종목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다음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무너지면서 좀 밀렸는데 이제 배터리 케이스 쪽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타이밍까지는 좋았어요.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면서까지는 좋았는데 좀 21선 자리를 이탈하면서 그냥 손절 처리됐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빠지면서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관심 종목으로 보진 않고 이 종목도 다 손절 사인 노란 톡방에서 마찬가지로 손절 사인 드린 종목이고요. WCP
WCP도 이 종목도 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었거든요. 딱 추천드린 그 다음 날 또 슈팅이 좀 나와서 이거 좀 편안하게 가겠다. 신고가 뚫고 좀 가겠다 했는데 이날 이제 2차 전지 대형 사고가 터진 날이죠. 그래서 WCP 같은 경우는 분리막 관련주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21선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거래대금 고점에서 터진 거 대비해서 오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1선 자리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자리만 지지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 자리 돌파 가능하니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제 추천주죠. 이오테크닉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오테크닉스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의 좀 히든은 뭐였냐면은 공매도예요. 이 종목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좀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이런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자금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하이닉스는 봤었는데 일단은 시총이 너무 컸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고가 부근이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고가를 뚫었을 때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쇼키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봤을 때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었습니다. 21선 자리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었고 지금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거래대금 없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날 한번 보세요. 어제를 제외했을 때는 자 어제 시장이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엄청 흔드는 거에 대비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일반 종목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시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 차트적인 면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드려서 오늘 바로 급등 수익까지 챙겨 드렸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역시나 또 오후장에 지수가 좀 밀리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시간 외까지 상한가를 들어갔다면은 좀 좋았을 텐데 시간 외로도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오늘 또 고점에서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1위를 달성한 감독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편입된 종목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일장 주전 선수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선수 선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보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반면에 계속해서 우회 전략을 취하고 계시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 중에서 이 퓨런티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훈 감독님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신 걸까요? 포스코홀딩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제약바이오 반등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관련한 라파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어머나, LG 그룹 싸움이 우리 이 경기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집안 싸움의 결과 기대가 되고요.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최명장 감독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살펴보시죠. 자, 우리 금종욱 감독님 로봇주에서 주전 선수 꼽아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오늘 특히나 강했던 LED 쪽에서 선수 정해주셨습니다. 레이저셀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모습입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이야기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선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주전 선수로 꼽으셨을까요? 네, 오늘 로봇들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이제 삼성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로봇, 뭐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나 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간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뭐 지뢰 제거 관련해서 뭐 사족 보행 로봇을 뭐 지원한다. 그리고 지금 뭐 용산에 좀 뭐 사족 보행 로봇도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는 있는데 실제로 뭐 이게 좀 매출이 뭐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 아직 삼성에서 지분을 다 인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없었는데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하반기 쪽에 되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일단은 지금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수렴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좀 10만 원 자리를 이제 돌파했으면은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윗꼬리를 좀 달면서 내려왔고 이건 아마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역시나 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다시 한번 11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상승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또 LG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제 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봇도 이제는 좀 뭔가 관심을 좀 받아야 될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좀 듭니다. 아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게임주도 올라왔었고 뭐 제약바이오도 올라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뭐 다른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로봇주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오시면은 제가 또 요 노란 특방에서 공략 전략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상승 여력도 남아있고 삼성전자 발수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우리 감독님의 코칭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 반도체 네. 장비 업체에 대해서 골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일 하루밖에 없는 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최소한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순환매는 현재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출전한다 월요일이다 했으면은 편입 안 했을 겁니다. 왜 주초에 올라가다가 주말에 또 급락하면은 수익률을 전혀 못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 간 종목을 고르려다가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 자질을 의심스럽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러진 않고 공식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뭐 괜찮다 하는 종목을 골랐는데 레저셀입니다. 레저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화면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장비입니다. 근데 레저셀을 뭐 하는 거냐? 이름에서는 레저이기 때문에 레저를 발사하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레이저를 우리가 면광원으로 이렇게 현재 면으로 기계 확산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오븐처럼 바로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 방식에 쓰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패키징 방식에 쓰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첨단 현재 부분의 반도체가 2.5D, 3D 방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 플립칩 방식을 겹쳐서 떡시루처럼 겹쳐서 해야 되는데 이 연계라는 고리가 플립칩, 숄더볼입니다. 숄더볼을 어떻게 고정하느냐? 요거를 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겉을 일시로 살짝 녹였다가 굳혀야 되는데 이걸 열로 약간 열로 해서 이걸 녹였다가 굳히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걸로 했다가는 약간 오류가 많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균형 기판을 불균형에서 달고 있다가 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작동이 되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완벽하게
이쁘게 이렇게 접착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C BJ 방식의 최고 방식이다. 왼쪽에 보시면은 엉망으로 되잖아요. 오른쪽에는 정확하게 숄더볼이 살짝 녹았다가 이제 굳는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현재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레이저셀 부분들이 현재 폭발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국 규제 어떤 현재 미국 반도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중국 이 업체 부분들이 중국 쪽으로도 많이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부분들은 조금 약간 높은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슈팅을 하기 전에 3일 상승 이틀 조정에서 슈팅이 되는 과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로 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셀을 골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이번 리그의 진행 방식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은 4주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8분의 주전 선수들을 살펴봤는데 이 선수는 내가 좀 견제가 된다,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부터 이 선수는 좀 견제가 된다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네, 임상현 전문가님 지금 레이저셀 들고 나오셨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던 종목 레이저셀이 아니고 가온칩스였어요. 가온칩스였는데 거의 오늘 시간 내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갭 상승으로 뜨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면 그러니까 종가 개념이 아니고 시가 개념이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떠버리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고 나오지 못했는데 레이저셀 종목도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패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공략하셔도 되게 좋은 수익 잘 내실 것 같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좀 그 방송하시는 걸 몇 번 봤었는데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노력에 정말 제가 리스펙 할 수 있는 전문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선수를 넘어서 감독님까지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 내일장 좀 견제가 된다 하는 종목이 예.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네. 월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 네.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어떤 그 전문가님이냐 했을 때 이제 금종욱 전문가님이 맞아요. 나무 신조를 딱 들고 나왔을 때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 말이 좀 맞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오 테크닉스도 적중을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제가 금요일만 안 했으면은 뉴로메카라고 오. 제가 로봇을 들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취향이 딱 자꾸 오늘 겹치시네. 딱 받아보고 이렇게 좀 약간 한심을 쉬는데 그래. 뭐 하루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들고 나오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술안매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내일 물론 봐봐야 되지만은 아무튼 1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미리서 축하를 좀 드리고요. 오. 네, 저는 이 주 망이라고 이번 주는 망했다.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아직 생각이 모르는 되면서 거예요, 아직. 제가 이번에는 제가 약간 안이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순환매로 음극재, 분리막 이런 쪽으로 다 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때 이게 180도 바뀌어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다음 주는 재패스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출연하셔서 잘 견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내일장 견제되는 선수 말고 내일장 우리가 좀 경기 컨디션이 이럴 것 같다 하는 간략한 전망 정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종목 상세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괜찮았었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계속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후장에는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아침에 좀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후장 이제 종가 부근에서 좀 끝까지 좀 시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 우상향 종목들. 지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데 강한 수급으로 이제 약간 좀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 오히려 시총이 낮은 회사보다는 시총이 있는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요즘에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방송 프로그램이 베스트 트레이딩 아니겠습니까?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말 적합한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임상현 감독님도 살짝 한번 짚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장 관점 포인트 예.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내일장이면은 거의 2차 전지 투매에는 약간 진정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주말에면 다시 이석기 되는 물론 이게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은 또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 어떤 순환매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바이오를 중심으로 또 로봇 또 인공지능 중심으로 또 태동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8월 초에 미국의 어떤 강력한 반도체 제재 정책 이것도 히토류 부분 여러 가지 테마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국민주였던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러워하면서 시기를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가지고 나름대로 두 번 욕을 사실 얻어먹었죠. 근데 정상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는 본격적인 순환매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내일장 컨디션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이 배트맨 일부의 핵심 내용 요약을 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벤치에서 쉬고 있었던 이 반도체,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전반적인 반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금종욱 감독님을 1위 자리에 앉게 해준 종목이 바로 이오테크닉스죠. 오늘장 무려 27%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더불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셨던 우리 김선윤 감독님도 반등과 함께 순위권, 상위권에 진출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1시간 함께 알차게 채워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배트맨 2부에서 계속해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